자, 시작하죠. 재산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토지. 분리로 가는 토지. 별도, 합산.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지죠. 4글자로 누진세율, 6글자로 초과누진세율, 그리고 종합합산, 나대지가 여러 개 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죠. 세율도 높이려니까 누진세율.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저율분리는 법에서 땅 종류가 5개가 있어요. 고율은 2개, 별도는 3개,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종합합산이야. 시군구에 땅이 있으면 합산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거다.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종합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명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55쪽 가운데 분리. 자, 분리 이런 박스 내용 땅이 분리다.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땅이다. 주로 어떤 땅이다? 생산 공급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땅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분리과세 첫 번째는 농지.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여기에서 농지는 재산세에서는 3가지를 얘기한다. 전답과 수원. 농지는 전답과 수원. 그래서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도 알아야 돼요. 몇 프로다? 0.07%. 천분비로 1천분의 0.7.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야. 그럼 과표가 1억이면 7만 원밖에 안 나와. 엄청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개인 소유 농지가 007%, 0.07%로 가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요건. 첫 번째는 농사 지어야 돼요. 경작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이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로 가? 농사를 지으면 분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역을 따져. 농사를 적정 지역에서 지어야 돼. 박스. 자, 그래서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 농사는 군하면 항상 읍면을 포함해요. 군읍면에서 지어라. 그리고 시에서 지었을 때는 2가지로 구분해요. 시에서 지었을 때는 도시지역 밖과 도시지역 안. 그래서 군과 어디에서 지어라? 도시지역 밖 시골이에요. 단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럼 도시지역이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4개. 추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돼. 또는 개발제한구역. 농사 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적정지역은 몇 군데야? 3군데야. 그럼 이럴 때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세금이 싼 분리로 간다. 그럼 이외의 지역에서 지으면 투기 목적으로 봐. 이외의 지역은 어디라고 나왔어요? 박스가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땅값 상승이 있는 거죠. 주거지역의 농지다. 상업지역의 농지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요. 투기 목적으로 본다 이거지. 꼼수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지역은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걸로 봐.
그래서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지어라? 계록에서 지어라. 계록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한다. 그래서 박스만 딱 하시면 돼요. 자,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군, 도시지역 밖. 군,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계록. 주상공은 땅값 상승이 있으므로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 자, 그 다음 2번 밑에 법인단체도 농지를 갖고 있죠.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상식,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박스, 원칙이 종합합산이야. 그러나 개인 법인도 농사 목적이 있죠.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개인처럼 뭐한다? 분리과세 5개가 있어요. 1. 농업법인. 법인은 법인인데 농업 목적 분리과세. 2번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어? 농가 공급용 밑줄 긋고. 농가 공급용이니까 농사 목적이지. 그 다음 3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자가 왜 농지를 갖고 있나요?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라 소비 목적 분리과세. 자, 4번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 그다음 매립 간척해서 농지를 만들었죠.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농사 목적.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별 딱 붙이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 그래서 법인단체는 원칙이 종합합산.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거 5개는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약자가 어떻게 될까요? 농, 한, 사, 매, 종, 종중 이렇게. 느낌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농, 한, 사, 사회복지, 매, 매립간척, 종, 종중. 농안삼의 종은 개인처럼 뭘로 간다?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있다?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뭐가 있다? 지역은 똑같은데 기준면적이 있어.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를 해줘. 그러나 기준면적이 넘어가는 거는 투기 목적이 돼서 종합합산. 위에 거랑 똑같아요. 자, 목장용지는 왜 기준면적이 있나요? 꼼수부리죠? 사슴은 한 마리인데 목장은 10,000평. 안 되잖아. 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동물 머릿수에 따라 두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정합니다. 동물이 바글바글하면 기준면적이 넓어지고 동물 수가 적으면 기준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럼 목장도 어디에서 해야 돼? 군, 도시지역 밖, 계록에서 해야 돼. 하되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이외의 지역은 역시 투기 목적 전부 종합. 적정지역은 항상 3군데예요. 군, 읍면,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에 있더라도 계록. 자, 그래서 박스만 딱 보면 되잖아요. 오른쪽 박스. 군지역, 도시지역 밖.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서 목장을 해야 돼?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계록.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목장값이 올라가죠.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가장 낮은 007, 1,000분의 0.7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용에 사용하면 목장용지가 된다. 그래서 목장용지는 악용을 하므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목장하고 관련이 없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임야. 자, 시골에 임야가 있다. 왜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나요? 투기 목적이야. 근데 임야도 특정한 임야. 어떤 임야다?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보호 육성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로 간다. 즉 공익상 이유로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거는 산림보호 육성 임야예요. 다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합니다. 산림보호 목적. 1번도 법, 2번도 법, 다 법이야. 법에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에서 보호 내지는 규제를 해요. 법 다 법이야. 자, 2번부터 봐요. 2번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보호 목적. 그 다음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보다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에요. 별 딱 붙이고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산림보호 목적. 자관 종중이 들어가면 분리다. 그 다음 5번도 다 법이야. 기역. 법에 의해 따라 특별조치법이죠. 어디에 있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분리과세. 그 다음 니은 군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쭉 어디에 있는 임야야?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왜 제한을 할까요?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제한보호구역. 다 법이야 법. 다 법. 이러한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6번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목적이잖아. 이러한 임야는 세금이 싸다. 그럼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0.07. 그래서 세 가지는 세율이 007이에요. 총처럼 생겼잖아.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하고 목장할 때 총 갖고 하고 임도 말 안 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007%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뭐가 들어간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뭐다? 제품을 생산하잖아. 생산 목적이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분리야. 근데 분리인데 세율이 좀 높아. 몇 프로다? 0.2%. 1000분의 2. 그래도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공장도 아무 데서 하면 안 돼. 적정 지역에서 공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박스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쓴다? 군지역. 근데 기준 면적이 있어요.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투기 목적. 이렇게 군, 읍면,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공장이 시에 있어. 공장용지가 시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쪼개져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농지와 목장용지가 시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쪼개져요. 이에도 쪼개진다. 어디?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위에랑 똑같아.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래도 공장은 적정 지역이 어디다? 군읍면. 시에서 했을 때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고
이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공장이 어디에 있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거는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이렇게 별도가 이번에 출제될 예정이에요. 주상녹은 공장 허가가 났나요? 그럼 이런데 공장은 어떤 공장이야?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영색공장이야. 그래서 영색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데서 생산활동을 한다 이거지. 적정지역이 아니잖아. 오염배출하니까. 종합으로 안 가고 영색공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 합산. 그래서 이 공장용지의 특징은 세 가지로 다 갈 수 있어. 분리로도 갈 수 있고 별도 합산으로도 갈 수 있고 종합. 그래도 공통사항은 뭐다?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야.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이 아니라 사업하는 일반 건물로 봐요. 그래서 일반 건물 밑에서 기계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별 딱 붙이고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하는 땅으로 보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시는 조심해야 돼요.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야. 시에 있을 때는 공장 땅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굴뚝이 있잖아. 그러나 주상록은 굴뚝이 없어요.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2. 0.2가 007보다 조금 높죠? 기억이 안 날 때는 0이야 공장 가자. 0.2%의 세율 1000분의 2.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5번. 자, 그래서 분리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 해서 5개. 하나 남았네. 5번. 주택, 산업,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 목적. 분류로 결정되면 공장 용지와 똑같은 0.2%. 5번 옆에 적으라고요. 세율 0.2%. 공장 용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박스에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산업의 공급 목적 땅이야. 다 이게 이렇게. 1번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유한 거. 지원을 유하니까 세금이 싸. 그래서 토지를 공급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다. 1번 공사 땅. 모든 공사 땅은 공급, 지원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 이런 게 다 공장 땅이야. 그 다음 2번. 자, 오른쪽 큰 거를 봐. 에너지 자원 공급. 벌써 공급이잖아. 기반시설용 토지로 공급하는 땅이야. 그래서 박스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첫 번째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1번 과세 기준을 연대 염전의 밑줄고. 염전은 뭐다? 소금 생산 목적이야. 그래서 염전 땅은 분리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염전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기지 말고 4번. 그래서 시험에서 1번과 4번은 연결을 시켜야 돼. 1번은 염전, 2번은 터미널 묻줄 긋고요. 4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그래서 1번과 4번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해야죠. 어디를 통해서 공급한다? 터미널.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이에요. 분리과세 이렇게 포인트만
알아두면 되네요. 세율은 몇 프로? 0.2%. 분리로 결정되면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0.2%짜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 저율이 끝났네요. 저율은 세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007이 있고 0.2가 있다. 그럼 여기에 세 개는 007이야. 왜?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해.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한 다음에 공급하는 거지 조금 비싸. 0.2. 이에는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007. 이렇게 해서 저율 분리 5개 끝났네요. 그 다음 고율 2개. 고율 2개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 다 필요 없어요. 넘어가면 돼. 자, 166페이지 6번 사치. 자, 사치로 결정되면 무조건 몇 프로? 4%. 1년에 4%. 세금 폭탄이야. 10년만 납부하면 세금이 전체 재산의 40%야. 2개가 있다고 그랬죠? 2개 나왔잖아요. 6번 166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 지역을 안 따져. 무조건 4%. 고율 분리. 그래서 사치는 4%. 그래서 분리과세는 세율이 세 종류죠. 저율 007이 있고 0.2%가 있고 그 다음 4%짜리가 있다.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이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별도 합산. 딱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 사업용 토지. 그래도 역시 별도 합산도 뭐가 있다?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역을 안 따져. 기준 면적.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사업용 땅. 그래서 1번 나왔잖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업용 땅이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역과 관계없다. 사업용 땅은 기준 면적까지는 뭐라고요? 별도 합산. 초과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나왔어. 그 다음 2번 밑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야. 그래서 1번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고 2번은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이 없지만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왜 그럴까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게 나대지인데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므로 별도로 보겠다. 그래서 밑에 2번 1.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받아 포인트가 뭐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니까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그럼 어떤 땅이 있을까? 168 참고 나왔잖아요. 참고요, 참고. 그래서 이거는 3번에 보시면 어디다 사용한다?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야. 경제활동은 사업에 사용하는 땅이 되겠죠? 1번 어떤 땅이다? 여객, 자동차 등등등 밑줄 그어 차고용 토지. 밑줄 그어 있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5배까지. 그럼 차고용 토지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죠? 땅 위에 자동차밖에 없잖아. 그러나 이 땅 주인은 사업에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 2번 법에 따라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용 토지. 주기장은 뭐야? 건설기계가 서 있는 장소야. 사업이 끝나면. 5개 작업장도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므로 별도 합산. 3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거 운전 학원용 토지. 땅 위에 자동차만 있죠? 그럼 이 땅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사업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길 가다가 운전학원 차량이 지나가면 아, 사업용 땅이구나. 운행을 마치고 연수를 마치고 운전학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땅은 사업에 이용한다. 별도 합산.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니까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이다. 그 2개 끝났네. 원래 3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 아까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시에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이 아니고 사업용 건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땅은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는 1번, 2번 전형적인 별도지만 공장용지의 일부도 별도로 간다. 시지역,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 일반 건물 밑에. 별도 합산 3개. 그럼 이제 10개가 다 끝났네. 그럼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169쪽 참고 나왔잖아. 참고 나와 있죠? 자, 다 필요 없고 3번만 별 딱 붙이면 돼. 3번. 참고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그럼 제외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종합 합산한다 그 뜻이에요. 제외되는 토지. 별도에서 제외된다. 3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은 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장용지잖아. 어디에 있어? 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에 있으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 분리.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 다음 골프장 땅은 어디로 가? 고율 분리. 분리로 가는 거야. 별도에서 제외.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해당 부속 토지의 몇 프로 미달? 2% 미달.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야. 그냥 놔두면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땅 주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그럼 사업용 땅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사업용 땅이 되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이지. 그러나 모두 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땅값 대비 건축물 가액이 뭐다?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 그래야 사업용 땅으로 봐.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럼 허름하게 지어. 2% 이상이 아니라 미달. 이렇게 지으면 토지분 재산세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닥면적. 이게 바닥면적은 그래도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를 물어보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나대지 종합 합산. 그래서 2% 미달은 이 2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 종합합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 반드시 1번과 2번으로 나눠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 별도 종합을 해봤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